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한강 대표의 김문환 대표입니다. 한강산업의 간단히 소개하자면 옛날에 개성공단에 아마 세탁업체가 들어가 있던데 큰 회사 대표님이셨고 지금은 저 경기도 안성에 있습니다. 네. 자,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대표님 제가 꼭 모셨고요. 한번 들어보셔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힘받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제가 마스크를 벗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세탁업중앙회 양천지부 그 강세환 회장님과 이렇게 회원님들 뵙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좋은 자리이신 것 같아요. 오늘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자리가 마련된 계기는 우리 강세환 회장님께서 우리 세탁업소들의 어떤 미래 그 방향과 또 우리가 어떠한 그 문제들을 앞으로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던 차에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제가 이제 이제 어떤 강연을 다른 유튜브 저도 이제 조그맣게 영상을 올렸는데 그걸 보시고 같이 좀 우리 회원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흔쾌히 오늘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소개에 앞서 오늘 같이 오신 한동석 사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저 지금 오늘 촬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원래 이제 저분께서는 산업용 세탁을 전문적으로 하시고요. 공장도 운영하시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세공 카페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십니다. 아마 회원 수가 제일 많으신 데고요. 그 사장님께서도 항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세탁 산업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오늘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사장님 잠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주제는 세탁 산업의 변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주제는 우리 세탁소 업체들뿐만이 아니라 또 더 큰 그 B2B 시장의 대형 세탁 공장들도 같이 당면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아우러서 제가 오늘 4가지 그런 그 소 제목으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사실 내재되어 있는데 이거를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기회 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 좀 좋은 방향들의 각자의 어떤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방법이 생각되리라고 됩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세탁소도 운영을 하고요. 호텔 세탁, 병원 세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특수한 세탁을 다 사업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이렇게 기계를 세탁기, 건조기, 로라, 폴더, 타올 폴더를 직접 생산을 합니다. 직접 생산도 하고 이렇게 수출도 합니다. 기계 산업도 같이 하지만 제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국내 현재 최근에 이제 오픈된 그 일반 호텔 세탁 공장이 한 150억 정도 투자된 세탁 공장입니다. 이 공장을 설계도 하고 저 공사까지도 제가 같이 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가장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갖는 게 이게 뭐냐면 북한 금강산의 세탁 공장입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마 국내에는 저밖에 없을 겁니다. 요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금강산 세탁 공장 이렇게 나오고 여기 뭐 21세기 뭐 위대한 김일성 장군 만세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여기 해금강 그 물에 떠 있는 리조트도 보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때 당시 2004년도에 사실 몰래 촬영을 한 겁니다. 요건 일반인들은 관광객들은 촬영할 수 없는 곳에서 제가 이제 그 세탁 공장을 촬영을 한 거고 요거는 금강산의 세탁 공장입니다. 요거 이제 북한 그 노동자들과 찍은 거고요. 우리 남측의 세탁 공장과는 뭐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아름다운 그 우리 금강산 배경이 있고, 그 조그만 게 금강산과 평양이 연결되는 톨게이트입니다. 저것도 제가 몰래 촬영을 한 건데요. 그때 당시는 제재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북한 그 개성에 있는 세탁 공장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통일부랑 계약을 맺어서 요거 이제 그 휴전선을 넘어가는 그 이제 그 다리고요. 저게 이제 북한에 제가 직접 운영했던 세탁 공장이고, 요게 지금 공터에 보이는 거는 제가 이제 700평 규모로 북측에다 세탁 공장을 짓기로 했다가 그 천안함 사태 때문에 이제 무산돼서 제가 포기한 거고, 그 뒤에 멀리 보이는 거는 이번에 김여정이 폭파시킨 그 건물입니다. 제가 이제 그 앞에다 세탁 공장을 하려고 그랬었던 거고, 그 옆에 보시면은 저 두 가지 등록증이 뭐냐면 북한에 제 사업체가 등록이 돼서 제가 북한에 세금을 낸다라는 그 세무 등록증이고요. 그 외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제가 정식으로 북한에서 세탁업을 한다라는 영업 허가증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유일하게 통일부에 어떤 허가를 받았냐면 남측에 있는 세탁물을 북측으로 가져가겠다. 저희 그 북측제 직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세탁을 해서 휴전선을 한번 통과해 보자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통일부에 승인을 받았는데 이제 그때 그 박근혜 정권 때 문을 닫히게 된 겁니다. 제 소개를 이렇게 좀 한 이유는 어떤 이제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올해로 이 사업에 들어온 지 32년째입니다. 좀 생각보다 좀 일찍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계업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세탁업에 대한 어떤 그 계속적인 어떤 그 발전에 대한 혼자의 고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이 사업이 좀 좋게 또 좀 좋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한 30여 년 동안 해외 사례든가 그리고 이제 어떤 경영의 특수한 문제들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탁업을 하면서 저처럼 해외를 많이 나간 세탁 박람회도 많이 다니고 이런 사람이 아마 좀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그 주제 중에 우리 세탁소가 소비자들의 요구의 변화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문제를 첫 번째 제가 주제로 좀 다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소비자의 요구를 알기 전에 우리 세탁소가 과연 어떠한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탁소는 세 가지 강점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실은 지금 기존의 세탁소들은 그런 강점을 두고 있었는데, 첫째가 뭐냐면 입점입니다. 대개 세탁 공장이 오픈할 때 보면 내가 어느 지역에 입점하느냐를 되게 중요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품질. 지금처럼 이렇게 교육을 받고 기술을 연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거기에 대한 고객 응대라든가 가격에 대한 그런 이제 고민들을 이제 하셨던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그 오프라인 영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탁 공장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소비자들도 그 특성에 맞게끔 세탁소를 방문을 했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어디에 가까운 데 세탁소가 있다. 그리고 어디 세탁소 중에 이 세탁소가 품질이 좋다.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세탁소 사장님도 친절하다. 뭐 이런 개념으로 소비자들이 세탁소를 정했습니다. 고객을. 그동안은.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소비자들이 이제는 입점의 문제를 편리한 배송 서비스로 점점 가고 있어요. 모바일 앱으로 세탁을 계약을 이렇게 접수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품질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새로 들어오는 업체들은 이거를 스마트 팩토리라 그래가지고 전부 자동화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어떤 고객 응대 서비스나 이런 거는 얘네들이 브랜드 이미지로 이거를 또 커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시장을 지금 새로 들어오는 경쟁 업체들이 그런 시장을 만들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자연스럽게 그 시장을 자꾸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따가 후반부에 제가 잠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알게 모르게 자꾸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의 고객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세탁업이 하향 사업이어서가 아니라 고객의 만족 포인트가 지금 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동네에 있는 고객들의 만족 포인트가 예전의 만족 포인트에서 지금 자꾸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 심도 있게 다룰 건데 이 문제는 계속 더 심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객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여기서 잠깐 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점에서 제가 관심사항인 크린토피아와 코인 편의점, 코인 세탁 편의점 요즘 되게 좀 핫한 건데 여기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크린토피아가 요번에 1,900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지분 100%가 다 넘어갔거든요. 걔네들이 금융회사입니다. 근데 크린토피아가 우리 세탁 시장에 성공한 거는 맞습니다. 없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990원의 와이셔츠로 성공을 했는데 얘네들이 사실은 1,900억에 매각이 되면서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될까가 제가 상당히 관심사인데 정말 얘네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를 하든가 아니면은 도태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은 기존의 오프라인 점주들과 그 오프라인 점주들과 모바일 신흥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양면의 칼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크린토피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 중간에서 어떻게 변할지가 상당히 지금 관심사고 또 한 가지 코인 세탁 편의점이 있는데 얘는 좀 애매해요. 온라인도 아닌 것이 오프라인도 아닌 것이. 근데 자꾸 늘어나요. 지금 저도 기계 판매를 하고 있지만 한 지금 국내에 7천여 개 정도가 생겼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코인 세탁 편의점이 약간 사이클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91년도에 세탁소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97년도, 8년도 그때 IMF 때 얘가 잠깐 반짝했어요. 그래서 막 퍼지다가 그때는 제 생각에는 문화적인 차이. 그래서 우리 속옷을 거기 가서 빨아 남이 빨래랑 같이 뭐 이런적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실패를 했고 그리고 2000년도에 또 잠깐 지금 그때 당시 저랑 기계를 같이 해서 막 일본 견학을 같이 다녔던 사장들이 지금 그 코인 세탁 기계들을 엄청 팔고 있는 사장들이거든요. 그때 사실 좀 뭐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이 요즘 엄청 사실 바쁘게 다니는데 이게 왜 그럴까를 보니까 7년, 8년 전에 제가 이제 창업 박람회를 국내에 쭉 다니면 그때부터 한두 개씩 생깁니다. 코인 세탁 프랜차이즈점이.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뭐 결론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어도 이거는 마케팅의 성공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탁업의 뭔가 소비자의 욕구보다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얘네들의 마케팅의 성공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교롭게도 창업과 연계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세탁을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영업을 뛰냐면 당신 1억 통장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얼마야? 근데 이거 1억어치 기계 사면은 그 이자보다는 더 나와. 이런 개념으로 지금 영업을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하게 우리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세탁업을 하시는 우리가. 물론 일부 성공 사례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요가 뭐 펜션, 리조트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좀 애매했던 데들 이런 데는 약간 좀 어떤 성공 사례도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이 장비에 대한 감가 비용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거는 나중에 어떤 딜레마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성공한 일부 업장에 비해서 그러니까 빼고는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얘네들보다 우리가 좀 더 걱정해야 될 거는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는 뭐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세탁특공대나 런드리고나 뭐 이런 업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크린토피아나 뭐 이런 회사들은 이미 우리가 곁에 두고 있었던 경쟁사로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 업체들이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떻게 들어올 건가를 우리가 고민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먼저 고민해야 될 거는 세탁업의 본질을 한번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세탁업이 과연 어떤 형태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으셔야 그 경쟁사들이 어떻게 우리 시장에 들어올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탁업의 본질을 뭐 제 나름대로 좀 정의를 해보면 첫째는 이게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게 저임금 단순 반복되는 노동 집약적 산업입니다. 이거 잘 한번 새겨보세요. 이게 얼마나 다른 방향을 일으키는지.
두 번째는 기존의 세탁소는 지역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근데 그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시장의 매출의 한계도 같이 부탁드렸습니다. 이게 기존의 오프라인의 전형적인 두 가지 그 형태였고요. 세 번째, 네 번째가 되게 지금 새로 진입하는 업체들이 보는 겁니다. 이 세탁이라는 게 3D 업종이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업이지만 이게 또 바꿔 얘기하면 우리 의식주 생활과 정말 밀접한 관계의 업종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업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수천억의 자금을 투자하는 회사들이 볼 때는 엄청난 메리트 있는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매일 반복적으로 소비가 됩니다. 이 세탁이라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연계 사업이 가능해져요. 택배. 지금 얘네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빨래 갖다 주면서 택배도 같이 갖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재도 같이 팔겠대요. 샴푸, 린스 같이 팔겠대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얘네들은 우리 소비자의 트렌드를 분석해서 그걸 자료화시킬 계획입니다. 예.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의 단골 손님이 당신은 사이즈까지 내가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얘는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도 알아요. 이거는 엄청 무서운 마케팅입니다. 예. 단지 우리는 그거를 못 느끼고 세탁을 하시는 거죠. 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후반부에도 넘어갈 때까지. 자, 여기 보시면 세탁특공대라는 회사가 10월 달에 175억을 투자받았습니다. 그리고 런드리고라는 회사가 2달 전에 500억을 투자받았습니다. 전체 이 두 회사가 투자된 것만 이 수도권에만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1000억을 투자받았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1000억 원어치 세탁 공장을 짓겠다는 거, 세탁소를 짓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죠. 얘네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온라인의 생각에 갇혀져 있을 때 얘들은 그 한계를 극복해내는 겁니다. 지금 계속 투자를 해서 기존의 거리 제한, 어떤 생산력의 제한을 얘네들은 자금과 이걸 브랜드랑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런 거를 접목을 해서 이 시장을 지금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장을요. 자, 제가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세탁특공대의 짧은 영상입니다. 잠깐 보시죠. 고객들의 세탁물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스마트 팩토리와 세탁물을 배송하라는 라스마일과 고객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CS 이 세 조직을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존 세탁소를 본다고 한다면 영세화되어 있거나 무기력적인 상태에서의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100% 이상의 성장에 섰을 때 제휴세탁소를 그만큼 늘리거나 확장을 해야 되는 물리적인 한계들이 봉착이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결정한 것은 세탁을 해본 적은 없지만 대중화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고 그 이후 1개월 만에 하루에 2000피스를 담당을 할 수 있는 100평의 세탁소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 1년 만에 1000평의 세탁소를 운영을 했고 이 규모는 대한민국에서 B2C 세탁소로는 가장 큰 규모의 세탁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B2C 세탁소로 단일변적으로 가장 큰 세탁소이고요. 두 번째는 2000명 이상의 고객을 자동으로 소싱할 수 있는 외상 프로게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AI 기반으로 자동 입고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잠깐 관심 있게 봐보세요. 지금은 2000평의 세탁소를 2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3000평 이상의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세탁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CS 매제와 라스트마일 매제와 세탁 매제와 통해가지고 굉장히 유연한 조직으로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44%가 세탁공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자, 보셨듯이 10만 평짜리 세탁 공장을 짓겠답니다, 애들이. 우리가 지금 10평 정도, 15평인데 10만 평을 짓겠대. 불과 이제 앞으로 3년, 4년 뒤에. 그리고 100만 평짜리 고객의 옷을 보관해주는 공장을 짓겠다는 거죠. 자, 근데 더 웃긴 일이 또 벌어집니다. 제가 그 영상을 하나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집 젯이라는 영국의 얘들과 똑같은 형태의 영국 회사입니다. 이거는 그냥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냥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고 이건 끊겠습니다. 집젯이라는 회사는 똑같아요. 그 런드리고처럼 바구니에다가 저 빨래를 담아서 배송을 해주겠다라는 회사입니다. We'll get pickup and delivery slot with just a couple of clicks on the ZipJet app or on our website. Our driver will bring you 2 laundry bags, one for wash and fold, and one for dry cleaning or ironed items. Just put your suits and shirts into one bag, and all of your regular laundry into the other bag. Have your laundry picked. 자,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놈들이 서울시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7년도에 얘들이 무슨 보고서를 발표했냐면 CNN에서 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전국의 150개, 그러니까 지구상의 150개 국가들을 모아놓고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도시, 이거를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서울이 127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스트레스가 많은 도시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애만 그때 당시 박원순 시장이 뒤지게 혼났습니다. 야, 이거 우리 도시가 이렇게 스트레스 많어?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세탁을 배달하는 회사인데 물론 얘들이 세탁 품질도 똑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150개 국가 중에 83위, 부산이 88인가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세탁에 대한 거 좀 약간 뒤처져 있는 거죠. 그 국가에 있던 인지도에 비해서. 무슨 얘기냐면 세탁을 하는 애들이 이렇게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애들이 계속 이 시장에 들어오는데 아까 얘기한 10만 평짜리 이거 상상도 못합니다. 그리고 막 1,000억, 2,000억씩 투자를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좀 잠깐이라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지금 얘네들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우리는 플랫폼 사업이니 또 어떤 신흥 벤처 기업이니 이런 업체들이 성공하는 걸 봤습니다. 야놀자나 여기어때, 배달의 민족 다 성공을 했죠. 근데 그 사람네들은 기존의 업자들과 공생을 했습니다. 야놀자가 모텔을 지면서 성공하지 않았거든요. 배달의 민족이 처음부터 짜장면집을 차린 게 아닙니다. 기존의 중국집과 같이 상생을 했던 겁니다. 근데 새로 지금 시작하는 이 기업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짧은 기간에 우리가 지금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이 거리를 부실내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공격적으로 그 시장을 점유해 나갑니다. 자금으로. 그럼 어떤 현상이 있냐면 기존 플레이어들, 우리 세탁업을 그렇죠. 그 매출이 가져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시대적인 상황,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까 그 IT 기업들이 1년에 100억 이상씩 세탁을 합니다. 수도권에서만. 그러면 그 매출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우리 걸 가져간 겁니다. 크린토피아는 어차피 걔네 시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코인은 약간 애매한 시장이었고 이 코인은 우리도 안 했던 거 지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과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 기업체들은 앞으로 그런 전략을 통해서 우리의 시장을 빠르게 점유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할 수 있는 거, 사실 오늘 제가 우리 교수님 강의를 너무 사실 감명 깊게 지금 들었는데요. 이런 강의와 이런 우리 교육이 저 업체들과 경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저 업체들과 싸울 수 있는 거는 자금 갖고 안 돼요. 조직 갖고도 안 돼요. 설비 갖고도 안 돼요. 차별화 전략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차별화 전략을 찾는 거, 쟤들이 접근이 어려운 걸 찾는 게 우리가 사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주 서서히 없어집니다. 우리가 동네 슈퍼가 점점 없어졌죠. 우리가 못 느끼는 사이에. 근데 그나마 동네 슈퍼는 거점이 중요했기 때문에 얘들이 와서 설득해서 슈퍼로 왔어요. 근데 세탁소는 안 그렇습니다. 설득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화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되고, 여기 지금 협회 우리 부회장님도 오셨지만 제가 오신 거라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제가 협회를 좀 소위 말해서 까거나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저는 정말 협회 사랑합니다. 또 괜히 또 혼나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가감없이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참고 영상을 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소비자에 따라 의류 착용 패턴이 일부로 인해서 작년에 자, 여기서부터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1분 30초 정도 제가. 2019년 말 기준으로 24,484개의 업소인데 아직 2020년 말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한 2천여 개 업소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현재 약 22,500여 개 업소가 현재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코로나의 여파가 세탁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약 22,500여 개가 파악된다고 하셨는데 그중 일반 세탁소 기준 세탁업 조항의 세탁소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네, 전체 업소의 60% 정도가 회원을 가입되어 있어서 14,000여 명이 회원사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36년간 많은 노력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19년 말 기준으로 2,000여 개 세탁소가 감소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세탁소의 매년 감소 현황이 궁금해요. 예, 매년 약 1,000여 개 업소가 감소하여서 2016년 대비 약 4,000개 업소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6년도 대비 약 4,000개의 감소라니 그만큼 세탁업의 내부 경쟁이 치열하고 힘들다는 거겠죠. 이러한 일반 세탁소가 증가하고 발전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궁금한데요. 현재 세탁업을 위협하고 있는 요소 여기 지금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코로나19까지 겹쳐가지고 전체적인 세탁 물량이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고, 또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의류 착용 패턴이 달라진 점과 생활 가전제품 보급 확산으로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자, 지금 협회 회장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정기적인 경기 침체, 코로나로 우리가 세탁 물량이 줄고 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의류 패턴의 변화, 그리고 이제 생활 가전 제품의 보급. 물론 이것도 영향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천억의 자금이 들어와서 걔네들이 우리의 시장을 사실은 뺏어가는 속도가 얘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협회에서는 이런 어떤 전략적인 이런 문제들, 사실 2016년도와 지금의 거의 8,000개가 줄었거든요. 28,000개 중에 지금 2만 개 정도 남아있는 건데 이건 사실 상당히 좀 심각한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문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법령은 30년, 40년 정도 뒤에 정해진 법령입니다.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이 정비가 안 돼 있다는 거는 저희가 컨설팅하는 저희 업체들, 해외 업체들과 컨설팅을 하면 걔들이 국내 업체 무서워서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어서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설픈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